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대리 이병군 송지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전반적인 또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르스 공포의 확산입니까? 아니면 미국 증시의 불안감이 외국계 자금을 빼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지현 멘토님께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은 2066.04포인트 0.33%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더 빠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가 갱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시장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가 매수 포인트가 될 거라는 점을 또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단 시장은 밀려 내려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 자체도 백어데이션으로 전환된 그런 모습이고요. 일단 프로그램 매도 또한 1200억대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또 하나는 다음 주에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스에 대한 얘기 아직까지 타협점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타협점에 대한 부분들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IMF 쪽에서 내년으로 미뤄야 된다라는 권고를 했었죠. 여기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유로존 쪽에 대한 그리스에 대해서 어떤 타결점을 찾을 것이냐, 이 부분들이 아마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우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 동시만기일이 있죠. 그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상한가 제한폭이 변경이 됩니다. 그 부분들 때문이라도 아마 시장은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크게 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2067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밀려봤자 2050포인트 정도입니다. 다만 선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252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260포인트 중반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현재 254.6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조금 더 다음 주 같은 경우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상승을 했다가 밀려 내려왔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크게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제일모직, 삼성그룹주에 관련되는 종목군들이 일단은 지수를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 섹터들은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주들만 밀려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수는 그냥 바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보다 2분기 어닝 시즌, 즉 하반기를 좀 대비하시는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가 아마 증권주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분할 매수 포인트를 다음 주에 잡아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선물 기준 252.5포인트 정도 때부터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들어가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죠. 셀트리온이 5%대, 10%에 넘는 그런 상승을 보이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기술적인 반등의 목표치가 얼추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5월달 들어서면서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은 매수로 전환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개인 쪽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10포인트 매도, 210억 정도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었죠. 다음 주에 동반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면 코스닥도 여전히 박스권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 있는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화장품, 섬유, 의복 이런 종목군들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보다 선택되어진 그런 종목군들만 올라간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게 IT 쪽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보다는 차라리 여유를 가지고 IT 섹터에 조금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정도 같은 경우는 동시만기를 지나고 전후로 거래소 쪽에 아마 자금 이동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까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대응을 해놓고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 늘 화답을 좀 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의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구간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 동향상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산업 동향이 한꺼번에 확 바뀌진 않아요. 갑자기 좋았던 산업이 갑자기 나빠지고, 갑자기 안 좋았던 산업이 갑자기 좋아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조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고, 그 턴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정책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산업들을 읽어나가는 것은 결국은 신문에서 여러분들 다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재난 관련주에 대한 리노스에 대한 어제 바로 그 얘기를 드렸고, 리노스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리노스를 제가 아침 9시 5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하고 5분 뒤에 매도하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도 드렸었죠.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웰크론, 그 다음에 50 FTNE를 얘기 드렸었는데, FTNE가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마스크 관련주인 KM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동차 관련주 다음 주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스윙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바로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와 더불어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침 저점 때부터는 회복을 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점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헤지펀드 하나가 그 삼성물산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도 또 말씀드리면서, 삼성물산 추가적으로 이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부분이니까 삼성물산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금일 거의 9% 되는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요, 이 관점에서 낙폭을 키운다면 주변을 매수하시라는 얘기 드렸었는데, 시가를 낮게 출발했다가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삼성 SDS가 조금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이 결과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와서, 만약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부분에 대해서 이 헤지펀드가 반대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합병에 대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돌파구 쪽을 찾는 것이 바로 삼성 SDS와 삼성전자의 합병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지금 분할로 모아가신 전략이 맞다는 얘기 드렸었고요. MDS테크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다루어드렸던 명확한 얘기들이 산업적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신에 의한 투자죠. 오늘 조금 오르고 내일 조금 빠진다. 아무 의미 없는 장입니다. 결국은 그 확신의 투자에 대한 부분, 그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집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제고해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이 확신 그리고 집중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지금 수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하셔서 내 종목에 대한 확신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가닥을 좀 잡아 나가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이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삼위각기. 삼위각기요. 네네, 4,700원에 네. 20%. 4,700원에 20%.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매수를 했는데 많이 네. 떨어졌다 다시 조금 올라왔거든요. 네. 제대로 잘 모르면서 그냥 방송 보고 한 거예요.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어떤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네네. 피아노. 네, 그렇죠. 피아노 만들죠? 네네. 네네. 근데 왜 올라갈까요? 피아노 만드는데.
글쎄, 뭐, 중국에서 이게 소비 관련주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렇죠. 잘 들으셨네요. 네. 중국 쪽에 이 피아노가 잘 팔릴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산비각기가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적을 보시더라도 1분기 때에 41억 영업이익에 43억의 당기순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네. 일단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최근같이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좀 나올 때에는 오히려 대안주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네. 4,700원짜리 때 매사시 한 5% 정도 수익 중이실 거예요. 네, 네. 조금만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고점짜리 때 한 5,500원 이상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뭐 짧게 보셨다라면 한 5,5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여유 있게 봤다라고 하게 되면 한 6,000원짜리 때도 보이긴 해요. 네, 6,000원 정도까지 보이기도 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타기라던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하니까. 추가 매수? 네네. 추가 매수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다음 주요? 네, 5,000원짜리 때가 저항자리 때예요. 그럼 한번 소폭 눌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눌림을 이용해서 한 4,000, 한 매수가 정도 때 네, 매수가 정도 때가 다시 오게 된다면 거기에서 조금 더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고. 실적, 올해 실적은 아마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조금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은 이게 6월 달에 2분기가 끝나고 7월 달부터 들어가죠? 7월 달. 그러면은 대충 한번 좀 보게 되면 5월 15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네요. 그러면은 네. 8월 한 중순경에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기업은행. 기업은행. 매수가는요? 5,200원에 50%. 15,200원에 50%. 50%. 네. 예. 방송 안 보셨죠? 네. 금융주 그렇게 안 좋다고 얘기를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금융주 핀테크 산업 때문에 영향이 안 좋을 테니까 네. 지금이라도 매도하셔야 된다.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네. 작년 11월 달부터요. 네. 최근에도 금융주 결국은 올라와봤자 기술적 반등이다. 들어가셨다면 차익 실현하시고 안 들어가셨다면 아예 쳐다보지를 마시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네. 자, 방송을 못 봐가지고. 네, 방송을 그러니까 꾸준히 보셔야 돼요. 네. 저희가 기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주가 지금 안 좋은 이유가 있죠. 네. 다른 금융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금융산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핀테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 뭐 이러면서, 새로운 어떤 결제수단, 새로운 그리고 대출수단의 서비스,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금융을 대체하는 수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터넷 뱅크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금융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들의 주가가 타격을 받는데 산업적으로 좋아진다면 그게 우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 전망을 좀 어떻습니까? 전망 어두워요. 다음 주도. 전망 어둡습니다. 그럼 이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인하가 더 악재죠. 어떻게 됩니까? 예. 근데 이제 금리 인하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부분인데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예를 들면 자, 더 이상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이 지금 오늘 빠지는 건 결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주 금통이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제 손절을 해야 됩니까? 어디 됩니까?
저는 교체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굳이 이게 올라올 상황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다음 주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자, 이제 그럼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이제부터 반등 오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반등이 온다 한들 금리를 여기서 인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산업적인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과연? 금통위가? 9월 달에 돼도 금리 인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돼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면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약간의 영향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하게 되면 금융주 쪽은 계속 피해가서 나오죠.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하는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우리는 마이크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총재도 했었어요.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다면 금융주는 안 쳐다보시는 게 원래 맞았습니다. 그게 한참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한 달도 더 됐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 안 하시고 이게 저점이니까 다시 반등 주겠지라고 막연하게 들어가다 보면 손실이 커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교체 매매를 조금 하시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지금 뭐 어떤 갈아타실 종목이 없다. 그렇다면 다음 주 금리 인하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근데 그러면 조금 올라가요. 예? 조금 더 올라가요. 매수가 비슷하게. 물타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매수가 그까지 올까요? 어렵습니다. 네. 예?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올라와봤자 지금 글쎄요 14,000원 이 부분. 그렇습니까? 이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TV를 좀 자주 보세요, 아버님.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산업을 전혀 파악 안 하고 얘기 드리는 그런 차트로만 얘기 드리는 전문가들하고는 확실히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인 부분을 꼭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수요일 날 또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여러 산업들을 얘기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산업도 계속 얘기해드리면서 진짜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 드리고 계속 빠졌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TV를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해명국 센터님은 수요일 날 합니까? 수요일마다? 예, 수요일 날 저녁 8시마다 제가 8시. 녹화는 월요일 날 하고요. 수요일 날 본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좀 한번 보세요. 8시에요? 예. 예, 잘하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현대차에 현대차요. 매수가와 비중을 좀 말씀해 보세요. 매수가는 13만 6천 원이고, 예. 네. 비용은 20%예. 20%요? 예. 옆에 계신 분이 잘 아시니까 옆에 계신 분한테 상담 받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넘겨주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죠? 예, 안 그래도 애윈님, 저 전문가님 그때 어제 아침인가 신문을 주는 그것을 사해가지고 갔는데. 예, 잘 사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 현대차 조금씩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그리고 예. 전일 외국계에서 기관 쪽에서도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어왔고 오늘도 크게 빠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500원, 1,000원 사이인데 다음 주에 금통위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예. 인하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데요. 예. 그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다는 거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들고 가시란 얘기가 아니고 다음 주까지만 들고 가시란 얘기였어요. 그죠? 다음에 아침에도 그 소리는 하던데. 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수요일까지만 들고 가보세요. 수요일까지만 들고 수요일까지만. 가보시면 충분히 답을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 자리대고 오는 자리가 여기까지예요. 14만 9천 원까지 한번 보시고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예. 그러니까 딱 14만 8천 원 잡아드릴게요. 그까지만 딱 보시고 올라오면 일단 차익 실현 하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 해놓고 다음번에 또 제가 현대차를 혹시나 언급하면서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신문 잘 봅니다. 예.
계속 시청해 예, 주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 차례였군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CJ 제일제당이요. CJ 제일제당요? 예. 예. 매수가는요? 44만 2,500원. 44만 2,500원. 예, 50%요. 50%. 예. 이게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빠지네요. 그리고 좀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CJ 제일제당이 왜 최근에 빠졌을까요? CJ 제일제당. 예? 빠질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메르스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별거 아닌데, 네. CJ 제일제당까지 메르스 영향을 받은 거예요. CJ 제일제당이 지금, 예. 이제 음식료에 대한 부분들하고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면세점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예, 예. 예. 근데 그 면세점이 지금 취소 사태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면세점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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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이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빠진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근데, 이게 뭐, CJ 제일제당이 뭐, 바이오 쪽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좀 기대는 안 해도 됩니까? 바이오 쪽 기대보다는 지금, 요오커들 매출이 컸었죠. CJ 제일제당. 예. 요오커요. 최근에 예, 예. 그 급등을 나온 것도 요오커들에 대한 매출이 커지면서, 면세점 매출이 커지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건 아시죠?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셨어요. 예, 30만원대부터 급격하게 올라왔던 게, 이게 거의 화장품주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쭉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왔었고, 화장품주가 그랬었죠. 그죠? N자형으로 다시 쭉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면세점 매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아니, 저는 이게 무슨 뭐 제약 바이오 쪽으로 해갖고서 CJ를 제자당 사라고 그래갖고서 산 거거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닌데요. 바이오 때문에.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거 제 매수가까지는 올라올까요? 메르스가 좀 잠잠해져야 되겠죠. 일단은. 메르스가 해지가 메르스 영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지금 중국 관광객부터 시작해서 해외 관광객들의 관광 취소 사태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더불어, 찬물을 끼얹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제 전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와서, 공포를 오히려 좀 조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사실상. 예. 그러면서 예, 오히려 그 메르스 사태가, 일파만파 지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메르스 관련주들이 크게 빠지면서, 지금 조정이 크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일단 금통위 금리 발표도 있고요. 시장은 이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빠르게 회귀할 겁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 들고 가십시오. 제가 봤을 때 어떤 매출적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생긴, 지금 메르스 공포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 여기서 만약 요코들이 한참 동안 방문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추측들이 벌써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은 파셔야 될 때는 아니에요. 들고 가시다가 이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기를 조금 같이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굳이 손대야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매수가 이상은 충분히 옵니다, 선생님. 들고 가십시오. 여기 전라도 진도인데요. 예.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까지 갈 일은 없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예. 다행이십니다. 그러니까 메르스를 전혀 잊어먹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문찬 종목 보겠습니다. KG이니시스를 매수하셨어요. 24,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24,000원짜리 때라면은 아마 5월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하단짜리 때를 좀 이탈을 했었죠.
추가적으로 좀 더 밀려 내려올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2만원 언저리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2만원 지지 라인을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이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다시 17,000원권까지 좀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자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자리대를 2만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22,0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박스 상단권역이죠. 매수가 정도는 24,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여신께서 나와주셨습니다.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6월의 첫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6월의 시작부터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 계속해서 반등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실패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확산 공포감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밤 전해진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 또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마감 예상 지수는 2066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2062포인트였습니다. 장중으로 보여주시죠. 장중에는 2070선대까지 반등을 시도했지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2060선대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수급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발목은 기관이 잡았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7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오늘장도 1,000억 원 정도 매수했지만 기관 쪽에서 650억 원 정도, 개인 쪽에서 410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상승세 이어가면서 0.3%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1.5% 오릅니다. 현대차는 또다시 내리면서 1% 하락, 제일모직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3% 오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 SDS가 4% 가깝게 내립니다. 포스코도 2.5%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틀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06포인트로 마감 예상 지수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장중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701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 등락을 반복하더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장중 저점이 700포인트였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700선에 대한 지지력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장 0.4% 오르면서 70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은 708포인트였죠. 기관 쪽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수급 확인해보죠. 기관 쪽에서 66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상승을 이끌었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200억 원 정도로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함께 매도하면서 40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이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크게 올랐는데요. 외국계 증권사에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5위 반열에 오를만하다라는 호평이 나왔습니다. 6.3% 오르면서 72,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동서와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2% 이상 3% 가깝게 내렸고요. 파라다이스는 또다시 0.5% 정도 내립니다. 메디톡스는 2% 가깝게 올랐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CJENM이 4% 이상 크게 올랐고요. 바이로메도 또 크게 오르네요. 10% 이상 급등합니다. 로에는 오늘 다시 하락합니다. 0.1% 하락입니다. I 효과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어서 특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주 여전히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업종 기준으로 1.7%, 2% 가깝게 밀리면서 가장 크게 힘이 빠진 모습인데요. 삼성증권이 1.7% 하락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 3.4% 하락이고요. KDB 투자증권 마찬가지로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상에서는 역시 통신주입니다. 통신주가 동반 상승하면서 업종 기준으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이 1.4% 상승, LG유플러스도 2.8%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6월 내내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겠지만
7월부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르스 관련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관련주 살펴볼까요? 어제 장 후반에 급락 전환했던 마스크 관련주가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FTEN이는 나노섬유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가 마스크가 너무 잘 팔려서 품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진입합니다. KM도 마찬가지고요. 50도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주의 모습은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는 실적,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백신주 관련해서는 뚜렷한 치료제도 없는 가운데 이슈만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서 하한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8호 쪽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11% 하락, 나머지 종목들도 2에서 6%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물산과 관련해서 삼성그룹주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엘리언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의 보유 지분을 7%로 늘리면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소식이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모두 급등했는데요. 앞으로 지분 경쟁이 나타나게 된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오르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이 2% 정도 됩니다. 일선신약도 한꺼번에 11.9% 정도 오릅니다. 삼성전자는 0.2% 상승이고요. 삼성 SDS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하락세가 이어집니다. 3.5%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은 낙폭을 많이 회복을 했네요. 일단 2068선에서 마감이 된 듯 보입니다. 좀 약보합 선상에서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크게 좋지 못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피는 오히려 2포인트 가까이서 상승한 강보합 수준 707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마감 상황에 대해서 정재훈 멘토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거래소 시장은 하락 마무리가 됐습니다. 0.23% 밀린 2068.09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죠. 여전히 외국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또한 1600억대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보게 되면 삼성그룹주들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이슈 부분들 때문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0.23% 빠졌는데 하락한 개수가 530여 개, 3분의 2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다음 주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을 매수를 할까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실적에 대해서 담보로 잡혀 있는 부분은 증권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증권업종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역별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대응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2분기 실적 준비를 서서히 좀 진행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0.39% 상승한 707.2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5월달부터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술적인 흐름상을 좀 보더라도 5월 중순경부터 매수를 해왔는데 5월달부터 이 박스권역에서 있을 때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이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이 물량이 함께 매도가 나오게 된다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거래소 쪽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인데, 동시만기일 전후로 해서는 조금 자금 이동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기억을 하시고,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이 2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IT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내수 쪽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포트를 한번 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장은요, 늘 이런 변동성적인 구간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대응이 쉽다면 주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죠? 대응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마다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예 인정을 하시면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적인 측면에서의 상승 부분, 그리고 긴 안목으로서의 주식시장을 보는 습관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제가 받아야 되나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소리 받아요. 소리바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5,200원인데 좀 오래 갖고 있었어요. 오래 갖고 계셨어요? 예. 속도 많이 섞었다가 그랬는데요. 좀 더 가져갈 수는 있어요. 지금 팔자니 속상하고. 네. 가져가자니 좀 불안하고. 근데 이건 장기적인 관점을 보셔야 돼요.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라는 게 예전에 이 음원이라는 것을 돈 주고 사보는 걸 오히려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불법 다운로드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걸 돈으로 낸다, 이걸 아예 생소하게 여겼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누구나 이 음원을 사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리바다가 삼성전자의 그 밀크라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출에 대한 가시화가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 이 소리바다의 음원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팔고 싶었어도 그냥. 근데 어머니 길게 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5,000원대 들고 가셨다 그러면 끼케야 이제 1년도 채 안 됐는 내용이에요. 그죠? 예. 네. 우리 이거 2014년도 1월 달에 가족분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거를 거의 10개월 만에 거의 2배 가까운 영역에서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1년도 안 들고 가서 내가 큰 수익을 보겠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겠다. 어머니 생각이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단기적으로 협소한 부분이고, 그리고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을 따라 붙으셨다면 그만큼 또 민감하게 대응하셨어야 되는데 대응 안 하신 거예요, 어머니. 예. 네. 이거를 제가 강조드렸던 게 2014년도 1월 달입니다. 여기 가격대가 3,000원대 부근이었어요. 그게 지금 6,000원대까지 2배 가까이 올라왔고, 3,000원 초반입니다, 그것도. 예. 네. 3,000원, 그거에 2,000 몇백 원까지 꺼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다가 6,590원까지 치고 올라왔다면 이건 2배, 100%가 올라온 거예요. 어떤 종목이 100% 올라왔으면 그 이상 가려면 더 큰 모멘텀이 필요하고 더 큰 실적 성장세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이제 실적이 좀 가시화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지금은 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 소리바다 그 이후에 급등이 나오고는 이후에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네. 이 박스권인데 5,700원대하고 예. 4,300원대입니다. 뻔히 보이는 자리대예요. 그러면 예. 5,700원에서 다시 한 팔고 4,300원에서 다시 잡고 이런 전략이 맞았어요. 안 그러면 다른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걸 들어가 계신다면 지금 또 5,700원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5,700원대 이상을 뚫었다가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예. 결국은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게 아직 윗구간에서 소화를 시킨 게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5,700원 이상도 뚫을 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더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예, 그냥 좀 제가 산 가격보다 내려와도 꾹 참고, 예. 꾹 좀 한몰 쭉 들고 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너무 지루하시다 싶으면 5,700원대 이상 오면 일부 물량을 정리를 하세요. 하시고 그 이상 날아가면 반이라도 지고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다시 떨어져 준다면 반은 팔았으니까 좋은 거고요. 다시 사실은 50%였는데 지금 다 떨고 지금 30%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700원대에서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그리고 5,700원대에 더 이제 그 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제가 못 팔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갈까요? 반 정도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파신 가격은 5,700원대도 안 왔는데 파셨는 거고, 그죠? 그럼 그렇죠. 5,700원 오면 또 뚫을 것 같아서 못 파시는 거고. 예. 떨어져 보면 또 더 떨어질까봐 또 추가 매수 못 하시는 거고. 그죠? 예. 그럼 예. 박스권 영역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5,700원대에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뭐 안 주면 치우겠다. 그리고 다시 떨어져 주면, 4,300원대 부근까지 내려오면, 4,500원을 뚫고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이렇게 전략을 잡아가시면 돼요. 안 올라올 종목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그죠? 예. 후원 서비스라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유, 근데 그 미련 때문에 그냥 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시는 것보다는 팔고 알고 이거를 내가 놓쳤다 싶으면 다른 종목을 보시면 돼요. 이미 그거는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재주가 없으면 그냥 들고 갈까요? 상황이 점점 좋아지니까. 근데 또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거래량을 여기서 5,700원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을 확 수반시켜야 돼요. 예. 거래량이 최근에 동반이 된 게 없잖아요. 그죠? 예. 폭발적인 좀 거래량이 나와줘야 뚫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J 콘텐츠리 네. 3,550원에 20%입니다. 3,550원에 20%입니다. 3,550원에 20%요? 예. 왜 사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싸가지고 했는데, 정배율이고 해서, 좀 운이 좋았습니다. 종목이 좋았어요. 예. 일단 수익은 좀 많이 나고 계세요? 예. 그죠? 예. 유상증자하는 건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예. 그 다음에 전환사채 추가 상장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는데. 그것도 모르셨어요? 예. 단기로 보셨나요, 혹시? 아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죠? 예. 전환사채가 일단 6월 11일 날 추가 상장이 됩니다. 예. 예, 이게 한 324만 주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변동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1,500억대 유상증자까지 진행을 합니다. 확정 발행가가 한 7월 달에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4,100원 깨지면 일단 익절을 하세요. 예. 4,100원.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만약에 4,100원이 하락하게 되면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3,700원 정도? 그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좀 더 길게 보시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예. 만약에 지금 3,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예. 가격은 좀 잘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근데 나는 만약에 이 수익 포기할 수 있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신다면 가져가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그 전고점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4,700원. 얼마요? 4,750원. 단기로 아니면 중장기로요? 한 달. 한 달, 단기. 예, 그렇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일단 여기서 그 수익을 냈을 때. 예. 3,500원짜리 때에서 매수를 하셨으니까 뭐 4,700원대 가게 되면 한 35% 정도 수익이 나시는 거네요. 그죠? 예. 그거 드실래요? 한 100% 드실래요? 중장기로. 예, 100% 먹어야죠. 그게 낫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결정은 시청자님이 하시는 건데 나 없는 셈 치고 묻어두겠다라고 하시면 묻어두시고
예.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싶은다면 전 저점 자리 때 4,100원 깨지면 익절하시고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4,500원대 일단 전고점 자리 때 목표치를 세우시고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다음 문자입니다. 현대미포조선 82,000원에 10%입니다. 계속 들고 가야 하나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방송 좀 보세요. 아니, 조선, 철강, 화학, 정유, 이게, 이 산업이 돌아온다, 이 산업이 다시 호황을 이룬다, 이것은 우리가 농업으로 돌아가도 똑같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다는 얘기 몇 번이나 방송을 통해서 드렸습니다. 근데 저점이면 무조건 따라가시려고 그래요. 아무리 산업이 안 좋아지고 그건 필요 없어요. 차트상 저점 나오면 따라 붙으시는데, 산업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그러면 입 아프게 뭐하러 산업을 설명드립니까? 차트 보고 단기적인 설명만 드리면 되죠. 그죠? 산업이 안 좋은 것은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조선, 정유, 화학 그걸 왜 그렇게 경고를 드렸냐면 결국 올라와도 기술적 반등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 그나마 현대미포조선 벌크선 위주라서 크게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점 찍고 올라올 확률이 있으니까요. 지금 저점 때는 어느 정도 이 구간대에서 형성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78,000원 이 부근인데 78,000원 부근에서 저점대 형성이 되고 나면 다시 이 박스권 상단 86,000원까지의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보유. 그래서 86,000원까지의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라는 인식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데 못 올라옵니다. 쉽게. 그래서 한참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조선, 정유, 철강, 화학에 대해서 자꾸 경고성 문자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드렸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강, 조선, 정유, 화학, 자동차, 엔저, 즉 환율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섹터들이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안 좋은 결과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덕 CDS를 매수하셨어요. 16,500원에 20%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는데요. 대덕 CDS가 PCB 업체입니다.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일단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일단 올해는 좀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형 PCB를 좀 들어가고 있죠. 근데 2분기에 갤럭시 시리즈가 좀 잘 판매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부품주들 좀 일부적으로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대덕 CDS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대의 손절 타이밍은 좀 늦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12,000원대 중반,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윌비스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드리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바로 이 윌비스를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예병군 멘토니까 윌비스 1,840원 매수입니다. 전망 부탁해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윌비스 말씀드렸을 때는 한참 1,800원대 부근이었습니다. 여기서 흔들흔들거리다가 최근에 급등이 나왔죠.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2,300원까지 올랐는데 왜 안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충분히 단기적 고점을 어느 정도 형성했고 전 고점대 영역까지 올라왔다면 적어도 2,200원대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그냥 들고 가셨는 건지 아니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들고 가세요.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어느 정도 형성하고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부분이 계속 어떤 이 동사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 그리고 장기적 저항대였던 1,678원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50%의 상승을 본다면 800원 정도인데, 자 1,600원에서 800원이면요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되는가 하면 2,400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까지는 일단은 한 번은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드리고 크게 매수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보시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을 매수를 하셨어요. 4,240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네이처셀이 참 음료를 좀 만드는 유통회사예요. 그리고 줄기세포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 사명도 좀 변경된 그런 모습인데 3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뭐 중국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매도하고 나오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이 여전히 적자예요. 재무구조 마찬가지로 적자고 일단 계속적으로 좀 적자입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도 이제 자본 잠식에 빠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당 자산가치가 300원짜리예요. 이 주식이 300원짜리인데 주가는 4,200원이죠. PBR 14배짜리입니다. 엄청나게 고평가죠. 그냥 매도하시고요. 차라리 이 종목 사겠다 하시면 한국콜마나 이런 종목, 우량한 종목 사시는 게 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대박을 꿈꾸지 마십시오. 여기서 대박 안 나옵니다. 종목 교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내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사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강연회를 좀 뒤로 미룰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참여사가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아서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토요일 현충일이고요. 오후 2시입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이죠. 서울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면 메디캐슬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마스크 꼭 지참하고 오세요. 여러분들 지금 메르스가 한참 유행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서로 간의 에티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참가비 무료고 문의전화 157-7741번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얘기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가는요, 여전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진정 국면이라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진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 금통위 금리 발표와 더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증시가 조금 다시 화랑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중장기적 관점, 중장기적 안목을 키워나가시는 그런,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